화장을 하고 있는 천우희, 아니 정세라. 그녀의 직업은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시 뉴스의 앵커였죠. 여고생 집단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에 들어가려던 그때 세라야 잠깐만. 뭐 급하다고 너한테만 꼭 제보하겠다는데 한번 받아볼래? 그녀를 지목해서 걸려온 한 제보 전화. 여보세요? 이어서 정세라 앵커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정세라인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제 이름은 윤미소라고 해요. 자기소개를 마친 여자는 그 사람이요. 집에 침입했어요. 누군가 침입했다는 급박한 사실을 제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나 여자가 침입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었죠. 근데 곧 다시 올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진정하시고요. 저한테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에 세라는 경찰에 신고하고자 주소를 묻는데 언니가 와주시면 안 돼요? 직접 와달라고 요구하는 이상한 여자. 네? 그 이유는 제가 죽더라도 제 죽음이 정세라 앵커의 눈으로 확인되고 정세라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더더욱 소름 끼칩니다. 늘 언니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와주실 거죠, 언니? 그러나 누군가 침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자의 모든 행동을 봤을 때 장난 전화지. 누가 봐도 빼박 장난 전화였죠. 여보세요, 언니 듣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장난으로 제보하시면 안 되세요. 저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럼 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 딸을 죽였다고요. 더 섬뜩한 마지막 말과 함께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세라는 별일 아닐 거라 마음을 다잡은 뒤 방송에 들어가는데 이번엔 또래 학생을 공사장과 그때 프롬프터가 흔들려 보이기 시작하고 공사장과 방송 이래 처음으로 절개되죠. 그날 저녁 곧 너 무슨 일 있지? 이상한 제보가 하나 왔거든. 자기 딸이 죽었다고 막 헛소리 하는데 장난 전화더라고. 집에서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 그 여자 말이 사실이면 어떡해? 엄마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너한테 취재를 부탁했다면서. 어? 엄마 생각에는 이거 너한테 기회야. 이건 기회야. 진짜 앵커가 될 기회. 엄마는 오히려 이를 기회라 생각하고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따라 읽기만 할 거니? 진짜 앵커답게 그녀가 직접 취재하는 것을 제안하죠. 이에 신고를 보류한 뒤 해당 주소로 찾아가 보는데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집 안엔 톰홀랜드 한 마리와 널브러진 냄비와 짐들 외엔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어떠한 인기척도 없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물까지 고여있고 더 깊숙이 들어가자 아나운서를 꿈꾸던 흔적과 어린아이를 키우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어서 화장실로 들어가자 한 꼬마아이가 질식사에 숨져 있었죠. 그때 수상한 소리가 들리고 나였으면 진지게 오줌 58,000리터 지리고 런을 박았을 테지만 그 패시브가 또 작동해버립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고 본인에게 제보했던 윤미소에게 전화를 걸자 방 안에서 진동음이 울립니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장롱 안. 그곳엔 미소의 핸드폰과 함께 그녀의 시체가 놓여 있었죠. 몇 분 뒤 도착한 경찰들은 자살로 추정하지만 아니요. 불과 몇 시간 전 저랑 통화할 때 분명 누군가 침입했다고 했어요. 피해자와 통화를 했던 세라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럼 조사하면 나오겠지 뭐. 그런데 그때 분명 미세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시체의 고개. 다음날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현장의 최초 목격자인 정세라 앵커가 직접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찌됐던 특종을 단독 취재해온 정세라의 입지는 급격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번 코너 정세라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해봐. 새 코너의 단독 앵커 자리까지 맡게 되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바로 그 여자 죽은 모습이
자꾸 어른거려요. 그 시체의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난다는 것. 그런데 얼굴 봤어? 아니요. 뭐야? 너 우리들 사이 불민이 몰라? 그럴 땐 그냥 얼굴 봐야 된다고 하잖아. 안 보면 자꾸 생각난다고. 나 옛날에 교통사고 취재하러 갔을 때 젊은 여자가 목이 꺾여서 핸들에 머리를 박고 죽어 있었거든. 참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자꾸 생각난다니까. 오히려 얼굴을 안 봤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는 것이라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다음날 세라는 단독 코너를 위한 후속 취재차 사건 현장에 다시 찾아가 보는데 수상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고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하죠. 세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몰래 집을 나서려는 그때 누구야? 천우인데요. 그는 그저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라도 찾고 싶어서 와본 겁니다. 사망한 윤미소의 정신과 상담의 최인호였죠. 혹시 오지는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에 경찰들은 신원 확인 디크를 그대로 돌려보내는데 잠깐만요. 세라는 무언가 찝찝함을 느끼고 그에게 질문을 건네자 저는 후속 취재차. 죄송하지만 규정상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입구 컷을 갈긴 뒤 급하게 런을 박습니다. 저 사람 그냥 보내도 돼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 세라는 윤미수 씨랑 뭐 있죠? 지속해서 형사들을 추궁한 결과 의사가 죽은 환자 집에 왜 와요? 윤미소 씨 죽기 전날 밤에 최 박사님 병원 찾아왔을 때 박사님 말로는 갑자기 치료 중단한다 그래서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보냈다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데. 나름 의미 있는 정보를 얻게 되죠. 심지어 모르겠다. 옛날에 사건도 하나 있었고. 사건이요? 몇 년 전 어제 오후 여기서 상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A씨가 진료실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진료실 창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환자가 자살 시도한 게 처음도 아니었거든. 해당 환자의 과거 수차례 자살 시도 전과로 인해 단순 자살 사건으로 결론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지만 윤미소 담당 의사라니. 우연히 겹치면 의도라고 하죠. 세라는 그의 병원에 직접 방문한 뒤 선생님은 조현병이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를 빙자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이유라도 찾아야 마음이 놓이죠. 그러나 단번에 그녀의 의도를 파악한 만만치 않은 최 박사. 사건 전날 병원에 찾아왔다면서요? 치료 이후로 많이 좋아졌다고 당분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한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윤미소 씨 집까지 가서 찾아내려고 하는 게 뭐죠? 유일하게 집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날 현장에서 얘기 끝났는데 대답을 회피합니다. 뭐가 더 궁금하신 거죠? 증상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윤미소 씨가 말한 그 사람에 대해 찾아낸 게 있나요? 이어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인호는 글쎄요. 누구한테나 그 사람은 있겠죠.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말들로 내가 한 게 아닐 거라는 자기 부정의 방편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정세라 씨한테도 찾아올지. 기승전 태양권으로 마무리하죠. 며칠 뒤 세라가 단독 진행을 맡은 앵커의 눈 첫 방송날, 무난히 진행되고 있던 그때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해. 게스트의 발목에 밧줄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아를 분리하지 못하고 아예 인생이 따로 있다고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한 거죠. 네. 어머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 이어서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환청이 들리더니 환초까지 느껴지고 전통적으로 모성 본능이 강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는 저 좀 살려주세요. 결국 대형 방송사고를 내게 되죠. 어젠 죄송합니다. 그 결과 수년간의 노력으로 힘겹게 올라섰던 앵커 자리까지 내일부터 서성아가 9시 들어갈 거야. 한순간에 빼앗기고 맙니다. 네? 그날 저녁 YBC 9시 뉴스입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방송 중인 후배를 보며 배탈이 오지게 나기 시작하던 그때 최 박사의 명함이 눈에 들어오며 그동안의 정황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죠. 죽은 제보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자 집의 침입자, 그리고 진료실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증거 없으니까 그냥 투신 자살로 마무리됐죠.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인호가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라는 곧바로 국장을 찾아가고 무슨 말이야? 윤 씨 담당 의사요. 저 요즘 그 사람 파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시 취재 갔다가 그 사람이 현장 뒤지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알아보니까 그 사람 정말 위험한 게 10년 전에도 치료 중에 환자가 죽어서 한참 조사받았더라고요. 그 사람 최면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잃는 볼을 시전해보지만 그 의사가 그 윤 시모녀를 죽인 범인이다. 아니요. 정확히는 죽음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사건 가지고 지금 혼자 뭐 하자는 거냐? 그 자살로 종결 났잖아. 그건 경찰 입장이고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 한 번 신뢰를 잃은 그녀의 말은 씨알도 안 먹혔죠. 응? 다시 바깥쪽 스트라이크. 결국 직접 최 박사를 다시 찾아간 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후로 이번엔 앵커로서가 아닌 윤미소 씨가 잊혀지질 않아요.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 환자로서 그와 상담을 하며 죽은 모습 그대로.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윤미소 씨 얼굴 봤어요? 네? 윤미소 씨 얼굴 봤냐고요? 얼굴 봤어? 그럴 땐 그냥 얼굴 봐야 된다고 하잖아. 안 보면 자꾸 생각난다고. 선배와 똑같은 말을 하는 최인호. 아니요. 왜요? 이어서 그런데 그게 윤미소 씨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좀 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자 그럼 최면을 통해 최 박사에게 그날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볼 수 있나요? 최면을 요청합니다. 가서 보려고요. 과연 그 얼굴.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영화 앵커는 제목 그대로 한 명의 앵커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소개 영상에선 생략했으나 세라의 엄마 소정을 포함해 최인호 박사와 세라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제보한 윤미소의 사건을 중심으로 모두가 얽히고 설키며 전개되는 영화였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번에 앵커 역을 처음 맡은 천우희 배우였는데요. 배우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배역 중 하나가 아나운서 앵커 역이죠. 우리가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할지언정 막상 조금만 어색해도 바로 인지되며 몰입을 깨트리기 때문인데요. 이 앵커 배역을 위해 천우희 배우가 실제 김민정 아나운서에게 특훈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죠. 이전부터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배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상황과 예고편들을 보면 자칫 공포영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포하고는 결이 다른 미스터리 스릴러 장면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앵커는 4월 20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세요. 그만해 제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서이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 봐라. 네